자, 오늘도 돌아와서 공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강의가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꼈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예. 한번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제 최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이 기업 소개할 때 대한민국 여자들의 눈 크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토니모리. 네네.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4분기 매출액이 467억 원, 영업이익이 41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무려 45%를 상회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눈 크기를 정말 잘 담당했나 봐요. 네. 연간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511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이고 단기순이익은 37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7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으로 적자였는데 7년 만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모두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 원동력이 뭔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원래 있었던데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해외 사업 중심으로 좀 개편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성과가 나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인데 최근에 K-뷰티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해외 매장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타겟에 입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인 매장인 타겟에 입점을 했었고 올해는 중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이제 미니소에 입점을 합니다. 예, 현재 이제 미국에 60개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뿌띠반이라고 해서 여기 틴트 같은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오픈하는 신규 매장을 당연히 이제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는 미국의 뷰티 스토어인 얼타에도 들어갑니다. 네, 1,500개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찌 상품이라고 해서 이게 모찌가 이제 찹쌀떡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렇게 피부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라인인데 이 제품들이 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PX 시장에 들어갑니다. 군마트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팔립니까? 원래 팔립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사실 안 팔렸어요. 제 월급이 한 3만 원 나왔거든요. 그때랑 다르죠. 지금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병장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피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매출이 1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500억이었는데 여기서만 100억이 더해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한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1,7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정부의 목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2천만 명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까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늘어나는 건 거의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고 토니모리도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회장을 다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관광객이 증가된다 그러면 역시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작년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다는 거고 올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뭐 올해 기준으로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사실 목요일에 주가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네. 어떤 분은 자기 이등병 때 월급이 17,800원이었대요. 영화 하나 무려. 빼야 됩니다. 와,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병장이 월 200이니까 충분히 PX도 그렇죠. 실적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토니모리 기업 공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5만 원이었었거든요. 오. 제 기억에. 그것도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4분기 268억에 영업이익 63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 10% 감소했어요. 작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133%가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를 이제 좀 보면 네. 이게 해외 사업,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프랑스 사업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거기에서 30% 수수료를 빼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가 부가가치세인데 거기서 30% 수수료를 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의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진도 훨씬 높은데 해외 사업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프랑스 법인 영업이익이 50억, 싱가포르가 29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148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해외 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건 해외 사업이 워낙 좋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프랑스는 올해 파리 월드컵이 열려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 올림픽, 네. 파리 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감안하면 프랑스 사업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글로벌 텍스프레의 기본 사업이 사업 면세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뭐냐면 정부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 환급의 기준을 더 상향시켜줬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즉시 환급 창구에서 나오는 매출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회사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요. 2월부터. 그래서 이게 효과가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데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금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가는 곳이 면세점이 아니에요. 올리브영과 다이소거든요. 네. 로드샵. 그죠, 그쵸, 로드샵. 그쵸. 근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업 면세점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이소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 다이소에 즉시 환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역시나 매출과 이익을 더 빨리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김에 더 봐야 되는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럴 수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앞서 봤던 토니모리와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게 연결성을 좀 가지고 가서 두 개 함께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맞아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중국 부양까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관련 기업들의 흐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맥상통하는 듯하나 오히려 업황부진에 조금 저는 걱정되는 기업이더라고요. 광주 신세계? 아, 광주 신세계? 네, 백화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백화점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왜요? 네, 혹시 광주 신세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본 적 없습니다. 광주 신세계를 가면 굉장히 약간 낙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터미널 자체가 오래됐거든요. 터미널 옆에 바로 백화점이 붙어 있는데 이 터미널과 터미널 옆에 유스케어라고 하는 매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이 사업 매장을 다시 리뉴얼하고 올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과 그쵸. 비슷해요. 그 유스케어가 광주에서 엄청 큰 컴플렉스 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를 백화점으로 다시 리뉴얼을 시작해요. 오. 그래서 규모가 영업 면적이 기존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원래 예. 10,000평 정도에서 30,000평으로 늘어나고 네. 이게 부산 센텀시티에 맞먹어요. 오, 엄청 네, 크군요. 엄청 크죠. 그리고 매장도 기존 500개 정도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매출이 광주 신세계가 적은 매출이 아니었어요. 이게 광주에서 점유율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연매출이 8천억 이상이었고 전국 백화점으로는 12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 매출은 당연히 1조 원을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뭐 탑10에 진입은 당연히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광주 신세계는 성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성장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는 광주 신세계 백화점 건물을 임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제 부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광주 신세계가 예전처럼 무조건 저평가될 만한 회사는 거냐라고 보면 또 그게 아닌 상황이 된 오, 거죠. 예. 성장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 7% 정도 되고 PBR은 0.3배, PR은 5배예요. 그런데 네. 기존에 묵혀놨던 현금을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활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평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또 추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호남 지역은 에루샤라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예. 샤넬 이 세 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에루샤가 광주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지금 신세계와 그다음에 현대가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네. 이 둘 중에 만약에 신세계가 된다 그러면 에루샤를 기반으로 또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많이 있죠. 크겠네요. 네, 그래서 광주 신세계가 이제는 저평가되는 이제 맞는 저평가되는 회사가 맞아요. 아니고 성장주다. 성장주. 네. 예. 네, 실적이 오. 왜냐하면 이게 백화점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현대에서도 보이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네.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요. 맞아요. 네. 오히려 백화점이 요즘은 관광지가 되는 그렇죠. 추세가 이제 맞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지면 호남 지역에서 인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유입될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광주 신세계를 좀 길게 보고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얘기해 드릴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오히려- 백화점은 에르샤가 입점된 이후와 이 전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네. 완전히 유입 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성장 기대가 네.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이 있는 건 PBR 0.3배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또 저 PBR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 그러니까 실적까지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저 PBR은 분명히 해소돼야 되는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유플렉스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백화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진짜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비용 그러다 들어가겠죠. 보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을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영업이익은 아닐 거고 영업 외단에서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그것들이 뭐 성장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성장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비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광주 신세계 안에 이 신세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종목들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쪽과 같은 궤로 색깔을 좀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광주 신세계는 지금 좀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광주 신세계는 이제 리뉴얼을 하면 완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 쪽에서 유일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규모가 있고 좀 볼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관광객들을 쭉 빨아들일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광주 신세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업 삼목 에스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삼목 에스폼이 이제 3종 세트가 나왔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배당이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그 주주 환원을 시작을 한 건데 삼목 에스폼이 사실은 그동안 주주들한테 굉장히 큰 불만을 샀었거든요. 예.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도 거의 안 하고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불만이 많았고 사실 소액 주주 운동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이번에 자사주 매입 발표가 80억 원이 나왔습니다. 유동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꽤 컸고 기존의 배당금이 뭐 거의 한 10여 년 동안 100원이었는데 지금 300원이 발표됐어요. 물론 이것도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당을 더 늘려주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4분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1,357억에 영업이익 487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했어요. 네,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러네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삼목 에스폼이 하는 사업이 폼이잖아요. 폼. 그러니까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를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판매가 증가하는 걸까? 이게 이제 의문인 건데 지금 원래 삼목 에스폼의 폼은 비쌉니다. 기존의 거푸집 대비해서 비싸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자재 비교가 올랐고 그러니까 공기를 줄이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폼의 채택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건설 경기까지 좋아지면 삼목 에스폼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피크아웃이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까지 크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목 에스폼 지금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실적과 이제 주주 환원까지 감안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 삼목 에스폼의 이 알루미늄 폼 이 사업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PR이 이제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PBR도 그렇죠. 네, 워낙 이제 낮죠. 그렇다면 건설 경기 회복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상 건설 경기는 너무나 업황이 우리가 안 좋죠. 우려할 만한 업쪽으로 가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떼어놓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삼목 에스폼도 이 업황이 어쨌든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 오늘의 시세와 함께 좀 접목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이게 반대 상황인 거예요. 업황이 안 좋은데도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데 그럼 업황이 개선되면 안 쓸까요? 업황이 개선되면 더 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적이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목 에스폼 일단 지금 22%대로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섹터 쪽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토니 모리부터 네. 글로벌 텍스프리, 광주 신세계, 삼목 에스폼까지 나왔는데 다 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가득가득했습니다. 네. 화장품과 결제, 백화점. 네, 그렇죠. 부동산까지 사야 네,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4개 기업 중 주목할 기업은 어디십니까? 일단 토니모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토니모리. 성장 전략이 워낙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봐야 될 것 같고 좀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장기 투자라고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신다 그러면 광주 신세계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 네. 광주 신세계.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포인트가. 네. 네. 그래도 성장주. 호흡을 좀 다르게 본다면 토니모리가 최선우주. 네, 네네. 7년 만에 영업이익을 낸 공시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업 공시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